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시간 6시 정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류따니까야 제1권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합성경 공부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경전 공부 없이 바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3부 사실 3법인과 연기 가운데 제2장 사실 1 3법인을 공부하고 있고요. 뭐 3법인을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인 거야 뭐 우리가 다 알죠. 이런 3법인에서 재행 무상고 제법 무아라고 할 때 고가 락으로 전환되어서 열반이 실현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볼 때 이제 행이라는 건 무엇고 무상은 무엇고 고는 무엇고 락이 어떤 것이어서 고가 락으로 전환된 열반이 실현되는가 열반은 무엇일까 까지를 단계적으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는 무엇일까 라는 무아를 경전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공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통적인 공부 과정이 무아라는 관점으로 읽어내지 못한 굉장히 비중 큰 주제 하나,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느냐,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지 않느냐의 측면,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아를 전제한 관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지 않음. 네, 요런 이제 대비 관계의 경들을 보는 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용례의 3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뭐 어떻게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가 라는 주제부터 쭉 살펴보았죠. 특히 어저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주요 상류따 줌 수업에서 22번 온상류따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경이 바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라고 부처님 이끄시는 주제이면서 바로 이 용례의 경이 나콜라피따경 소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뭐 아침과 저녁을 연결한 공부도 어제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래가지고 어제까지는 바로 이 용례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 그리고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들의 용례까지를 다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뭐 같은 주제를 말하기는 하는데 요런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아가 전제된 관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그걸 하지 않는 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지 않고 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경우는 없이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아가 전제된 관찰 요 부분만 나타나는 경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의 두 번째 순서로 아가 전제된 관찰, 배우지 못한 범부의 경우만 나타나는 경들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네. 이 아가 전제된 관찰, 배우지 못한 범부의 경우만 나타나는 경들. 아를 전제한 관찰에 있어 배우지 못한 범부의 경우만 나타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서술은 설명으로 대체된 경도 4개가 있습니다. 네. 배우지 못한 범부의 경우만 나타났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 대한 서술은 설명으로 대체되었다. 첫 번째 용례 1번 스스로 섬이됨 그리고 섬은 열반이다. 22번 상류따 43번 스스로 섬이됨 경은 자주법주 즉 스스로 섬이 되고 법을 섬으로 삼는 자는 수비고우뇌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온에 대해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는 자에게 오온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자주법주하는 자에게 수비고우 뇌의 근원을 관찰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주법주의 방법이 사념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보면 생로병사 즉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이다. 여실직연하고 예류자에 닿는다. 사마타 위빠사나 삶의 근원 즉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다. 그래서 해탈직연 아라한에 이른다. 자, 이렇게 사념처와 사마타 위빠사나를 구분해서 수행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불교 수행에는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하는 수행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주법주하는 자는 수비고운에는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라고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어저께 우리가 나쿨라피타경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라고 하는 앞에 두 가지 자기화의 범주 그리고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하는 존재화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고 생사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중생의 근본 괴로움 거기에 비해서 앞에 두 개는 그 근본 괴로움의 영역 존재화가 되고 나면 그런 존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으로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주법주가 사념처다 라고 정의가 된다는 것은 사념처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화된 범주에서의 삶의 향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로 자주법주하는 사람은 그 완성에 이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존재화하게 하는 요런 딱가 안에서의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나의 자아다라는 관점까지를 해결해야, 그게 해소되어야 겉에 있는 나의 것이여 나여 라고 하는 자기화에 속한 이 문제가 완성이 된다. 뿌리가 뽑힌다. 요거를 이제 경에서는 보통 자기화를 뿌리 뽑고 자기화를 뿌리 뽑는 것으로의 삶의 완성,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죠.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의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념초에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 자, 이때 자주법주, 즉 스스로 섬이 되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KNO 수타니빠따죠. 수타니빠따의 65번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에서는 아낀짜낭 아나다낭 니빠낭 자라 맞주빠리카양, 곤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것,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이라고 해서 섬이 열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례는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된다 라는 거에서 섬은 열반이다. 이때 자주법주의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사념처이기 때문에 사념처가 자기화의 영역, 딱가의 바깥 영역,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된 사람은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해서 딱가 안에서 딱가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어져야 된다. 뭐 또 이제 많은 경들이 말하는 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라는 두 가지 유익한 법을 갖춘 사람, 네, 사념처가 완성되어 여실직연한 사람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라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바로 그거를 근원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근원을 조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용례 2로는 나는 있다, 아스미. 뭐 아스미 하면 여기에 이제 영어로 치면 비이동사의 1인칭 M 이래 되죠. 빨리어는 요 동사의 그 활용을 통해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미 하면 1인칭이어서 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나는 있다,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음 해서 1차 인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번 상유타 47 관찰경은 다양한 알을 관찰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오치온이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할 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몸에 5가지 기능이 참여하고 의와 법들과 무명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1차 인식의 구조입니다. 이어서 무명의 촉,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과 5가지 기능은 거기에 있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차별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관찰경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 가는 가운데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두 가지 공동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예, 뭐 아무래도 인식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보는 자, 주관은 둘이고 객관, 보이는 것으로의 객관은 하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네,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의 주관이고, 그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질적 요소로서의 공동 주관이 욕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삶의 메커니즘을 처음 구명하던 시절에는 뭐 어찌 보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 안에 없던 관점을 우리가 정말로 창조적으로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서 밝혀낸 내용이잖아요. 뭐 굉장히 그 정리하기 어려웠던, 정말 그려내기 힘들던 그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 주관의 참여, 이 부분인데, 바로 이 관찰경이 그런 그 1차 인식에서 공동 주관의 참여라는 질적 측면에서의 주관, 이 부분을 구명하는 데 결정적인 그 답을 준 경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할 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는 요 측면으로 그 공동주관이 탐진치를 싣고 오면서 구성하는 1차 인식의 상황, 요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할 때 이때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핵심적인 표현이 요거 정말 다른 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죠. 이렇게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해서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몸의 5가지 기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이 참여한다. 요게 뭔가요? 인식을 보면 뭐 당연히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 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이 센서로서 작용해가지고 색성향 미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아서 느껴지는 거, 요런 물질로 구성된 외입처, 이 물질 세상의 대상을 몸이 센서가 되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죠. 요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 받아들여주는 세계 정보를 분별해서 이거다 라고 인식하고, 이식이라는 마음이 이근이 센서가 되어 받아들여주는 성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고, 이렇게 식이 근이 센서로서 받아들여 전달해주는 정보를 분별하는,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외입처의 정보를 분별하는 일, 인식하는 일, 요걸 하는 게 처잖아요. 식과 근이 함께한 처, 요런 개념. 거기에다가 이제 이 경에서
다섯 가지 기능이 참여했다라는 걸로 안이비설신의 영역을 말하고 거기에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의와 법, 물질 영역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기능이 참여한다. 기능이 참여해서 색성향 미촉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의와 법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섯 가지 기능이 참여해서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 내 입처가 활성화되었고 거기에 의가 있으므로 육내 입처가 그리고 기능의 참여에 의한 색성향 미촉에다가 법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육외 입처 이렇게 육내 입처, 육외 입처 일체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하나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해주죠. 그럼 무명의 요소는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무명의 요소 때문에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명의 요소가 삶의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욕탐이구나. 공동주관이구나. 그러면 욕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1차 인식에서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거다. 그럴 때에 탐진치를 싣고 온다라는 것이 근본으로는 뭔가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이 무명 위에서 탐과 진. 요렇게 딱가 안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진행되는. 자, 요런 상태에서 탐과 진을 보통 말하지만 그것이 무명이 스며 있는 것이다. 무명이 스며 있는 삶의 과정. 요게 뭔가요? 바로 관심이 스며 있는 무명의 요소 위에서 진행되는 것. 네, 요런 표현을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찰경이 정말 그 관찰경이 1차 인식의 자리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의 발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요런 상황을 뿌리경에서는 관심을 뿌리로 해서 작의가 모든 법을 만드는 이제 요런 표현까지 해서 이제 그 1차 인식의 공동주관에 참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럴 때 하여간 관찰경이 무명의 요소라는 표현을 하고 요거 관심이 그 탐진치를 싣고 온다라는 것의 근본을 무명이 스며 있다. 무명의 요소에 참여.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공부한 감흥경에서 보면 그게 또한 그대로 가래가 되는. 네, 그래서 당연하죠. 딱가 안에서 무명과 가래 요 상태로 진행되는 거니까 무명이 스며 있는 상태라고 무명의 요소를 말해도 되고 그것이 딱가에서 생겨난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삶 해서 가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무명과 가래 함께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관찰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의 상태를 말하고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 대한 부분은 직접 그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표현
무명의 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은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5가지 기능은 거기에 있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 자, 5가지 기능은 거기에 있다. 아라한이 되어도 아라한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있죠. 몸이 있는 한 몸의 기능이 있죠. 심지어는 부처님도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근이 당연히 몸에 속한 근이 작용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내입처 외입처에 의한 1차 인식이 활성화되어서 전개가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자의 구별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한 자, 어리석은 범부는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무명의 요소가 참여해서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거고, 무명적. 그런가 하면 깨달은 자는 어때요? 뭐 우리가 꿰뚫은경에서 늘 인용하지만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렇게 있어.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할 뿐이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이런 비열이작의와 니미따를 만드는 이런 현상 때문에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을 제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무명의 요소가 참여한 배우지 못한 범부, 그것 때문에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데, 이제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떠냐 하면 몸의 기능, 5가지 기능은 몸으로 살아있는 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별되어서 깨달은 자이냐 라고 하면 무명의 요소 대신에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해탈된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탈된 삶에 의해서는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 네, 바로 그 부분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5가지 기능은 거기에 있지만, 몸은 작용하고 있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이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해요?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지 않는다. 해탈된 삶을 사는 아라한. 네, 요렇게 직접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지 않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한쪽 측면을 언급하지 않지만, 요런 5가지 기능은 거기에 있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이라는 요런 표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차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찰경 여러분 꼭 주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용례 3.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 22번 상류타 81번 파릴레이아 경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라는 의문에 대해 부처님이 검증한 뒤 설한 의문에 대해 부처님이 검증한 뒤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 8정도의 7가지 보리분법이 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 번뇌들이 부서질까라고 하는 뒤따라 요 얘기는 뭔가요?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부서지고 여실직연한, 그래서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가 채워진, 충만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번뇌들을 부수게 되잖아요. 그런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장애가 밀려나고 칠각지가 충만된 요런 상태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이 사마타 윗바사나여서 번뇌들을 부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전체 과정이 바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7가지 보리 분법으로 요게 이제 부처님이 검증한 지 설했다. 당신의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검증한 그 방법으로 부처님이 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 뭐 당연히 무상고 무아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들이 부서진다. 자, 요런 상황을 이제 경은 아를 전제한 관찰을 아로부터 색을 관찰함.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지만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 아에서 색을 관찰, 색에서 아를 관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로부터 수를 관찰함. 아로부터 수를 관찰하지 않지만 수를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 아에서 수를 관찰, 수에서 아를 관찰. 그 다음에 아로부터 상을 관찰, 아로부터 상을 관찰하지 않지만 상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 아에서 상을 관찰, 상에서 아를 관찰. 아로부터 행들을 관찰, 아로부터 행들을 관찰하지 않지만 행들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 아에서 행들을 관찰, 행들에서 아를 관찰, 아로부터 식을 관찰. 자, 요렇게 이제 색수상행의 과정을 순서대로 해서 1, 2, 3번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성면을 말하고 행들에 이어서 아로부터 식을 한다는 데서 이제 영원하다는 견해, 끊어진다는 견해, 아라한의 사후 단견, 회의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음. 요런 순서로 아를 전제한 관찰로부터의 벗어남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가끔씩 파릴레이아 경이 설명하는 요런 순서는 참 아직도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요 부분에 그 의미를 좀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조금 더 연구한 후에 요런 순서. 아니 여기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냐 하면 그러니까 아를 전제한 관찰로부터 벗어남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게 아가 전제된 1, 2, 3의 관찰에서 전제된 표면에 있는 1, 2, 3의 관찰이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고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고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으면 그 밑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파릴레이아 경은 그 순서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이거는 해탈된 자의 삶의 관점,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는 해탈된 삶의 해탈된 삶을 요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아가 전제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먼저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그 이해의 틀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자, 근데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 다음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지만 1, 2, 3 요래 되는데,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면 순서대로 보면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지만 1, 2, 3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대신해서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는 다음이 영원하다는 견해 상견, 끊어진다는 견해 아라칸의 사후 단견, 회의하고 의심하고 정법에 대해 의지하지 않음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요 파릴레이아 경에 이런 정말 특별한 단계적 해소의 설명 요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연구거리로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한 각 단계의 관찰에 대해 행이라고 말하며, 그 행은 무명의 촉에서 생긴 경험된 것에 의해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생겨난 애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그 행의 수, 총, 무명도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 라고 할 때 경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런 각 단계의 관찰을 소개하고는 그런 관찰들도 다 행이야. 행인데 그 행들이 어떻다고? 무명의 촉에서 생긴 경험된 것에 의해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생겨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야. 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재행무상의 행을 말하는 거죠. 재행무상의 행. 요거는 그러니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요거는 모두 유위에서 생겨난 거니까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럴 때 그렇게 가래에서 생겨난 행과 행들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 그리고 가래의 조건이 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수의 조건이 되는 촉,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무명까지 해서 무명, 촉, 수, 애, 그리고 모든 관찰인 행, 요렇게를 말하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전체인 거죠. 요렇게 전체를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고 알고 보는 자. 어떻게 알고 볼 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렇게 무명도 촉도 수도 애도 애에서 가래에서 생겨난 모든 것인 행도, 요런 모든 것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조건경에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으로의 연기를 말하고, 그러면서 연기된 법으로의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12가지의 자라남의 측면을, 이런 연기된 법들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이런 연기된 법들은 또한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해소를 말하죠. 그게 바로 번뇌들이 부서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자, 이 부분 조건경 잠깐 보겠습니다. 네, 조건경에서 보면 자, 뭐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한 다음에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비구들이여, 노사는 내지 무명까지, 노사 내지 무명 12가지 연기된 법을 말하면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파릴레이아 경에서는 요 문장을 두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 내지 노사라는 12가지 연기된 법, 그거를 달리 말하면 무명촉수에 거기서 생겨나는 재행무상의 행들, 요런 모든 것들, 달리 말하면 연기된 법들이 요거를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다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그죠? 요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연기된 법 12가지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한다. 아, 연기된 법들 12가지를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거 무너지는 거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다고 알고 볼 때 번뇌들이 부서짐을 통해서 그 연기된 법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한다. 앞에 3가지로 알고 볼 거. 그래서 번뇌들이 부서짐에 의해서 뒤에 4가지로 연기된,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상태에서 벗어나 열반이 실현된다. 요런 부분을 뭐 사실 파릴레이아경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요만큼 우리가 그 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죠. 행애 수총 무명, 그러니까 각 모든 관찰이 다 행이고 그 행이 가래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 조건관계, 행애 수총 무명, 요런 연기된 법 모든 것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고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진다. 그럼으로써 이 연기된 법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한다. 그래서 행들의 영역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다. 네, 요렇게 조건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와닿죠. 자, 이때 색, 수, 상, 행들 시계 순서로 R을 전제한 관찰이 해소되고 각각의 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1, 2, 3의 순서로 내면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거 맞지만 이까야 1번 근본 법문경을 응용한 해석입니다 라고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근본 법문경을 통해서 응용해서 해석을 해보았죠. 그래서 해소의 순서가 관찰, 사마누빠사띠는 사유고, 이것이 색을 가진 자는 욕탐에서 그러니까 사유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면 색을 가진 자로서의 욕탐이 해소되고, 요거 이제 여기서 욕탐은 이제 관심 참다라가가 아니고 까마라가죠. 그러는 다음에 아에서 색을 하는 것은 색탐, 색에서 아를 은 무색탐, 요런 순서로 해소되는 것을 일단 설명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 부분은 어려워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례 4번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해도 오오는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 자, 22번 상류따 93 강경은 아가 전제된 관찰에 이어서 무아상경의 가르침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한다. 오온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오온을 관찰하거나 오온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래도 오온은 무너진다.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무아를 선언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그리고 여모 이탐 해탈직연으로 깨닫는 네, 요런 과정.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아가 전제된 관찰이라는 것을 무아상경의 가르침, 즉 질의응답을 통한 가르침이죠. 직접 연결해서 요거 오온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아에서 오온을 관찰한다. 오온에서 아를 관찰한다 라는 요것이 그대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는 것과 같아서 이제 그런 오온이 무너져 불행과 고통을 겪는 여기에서의 삶에서 무아의 선언을 통해서 벗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요 1, 2, 3번에 그대로 대응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는 요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그려낸 그림 네, 요 그림이죠. 이 주제의 시작점에서 보았던 배우지 못한 본부의 아를 전제한 관찰 2번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에서 색수상행식을 가진 자로의 아와 아에서 색수상행식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에서 아를 관찰하는 것, 요것이 그대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는 요런 세 가지 하고 그대로 표현을 달리하는 같은 것이다 라는 요런 연결구조. 이랬을 때 유신견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뭐 이제 요런 부분 요렇게 우리가 이 용례를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아가 전제된 관찰의 용례 가운데 쌍으로 나타나지 않고 배우지 못한 범부의 경우만 나타나는 경들 네 가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 중요해요. 뭐 이게 뭐 그대로 아와 무아의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삶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얼마나 심오한 가르침인가요? 뭐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가가 해석되었다.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가지는 이 강력함에 의해서 이런 법들의 의미를 그래도 이만큼 설명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연구가 받쳐줄 때 더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자, 일단은 4개의 경 보았는데요. 첫 번째 경, 스스로 서미됨 경에서 자주법주, 즉 사념처로 자주법주하는 사람은 수비고운의
생김을 위한 근원을 조사한다 라고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주목했던 게 관찰경,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무명의 요소, 이런 부분 통해서 1차 인식의 자리에 두 가지 공동주관이라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의 근본 골격을 구명하는 그렇게 역할한 경이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파릴레이아 경에서 어떻게 알고 보는 자에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질까?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유의이고 연기된,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라고 알고 볼 때 뒤따라 번뇌들이 부서져서 연기된 법들을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게 하는 요런 구조를 본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에서 요렇게 아가 존재된 관찰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질의 응답을 통한 가르침하고 요 두 가지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 다른 표현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네, 이런 네 가지 경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경들 오늘 네 가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